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요일 저녁입니다. 시간이 한 10시 30분 정도 됐고요. 일요일날 집에서 또 쉬는 분도 이렇게 많으실 테고요. 또 저같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또 오늘도 나와서 일을 또 열심히 하시고, 지금 뭐 퇴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퇴근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이 딱 돌아보면 시간 10시 뭐 9시 정도 되는데, 오늘 주변 상가도 문 닫는 곳도 많고 또 일찍 다 퇴근해서, 여기 뭐 광역시 인구 한 150만 정도 되는 광역시의 도심 상권인데도 거의 뭐 시골 같습니다. 시골 같고 적막한 그런 좀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도 좀 명절 대목 탄다 그런 느낌 때문에 뭐 1월 초부터 매출이 좀 많이 이렇게 막 좀 들쑥날쑥하고 없을 때가 좀 더 많이 있었고, 어제는 좀 되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점심때는 없어서 마음을 좀 조마했었는데, 다행히 저녁 때는 뭐 단골 손님들 또 가족 단위 손님들 좀 많이 오셔서 바쁘게 한 4-5시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40대의 실업난, 취업자보다 실업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30년 만에 이 40대, 저도 40대인데 이 40대 주변에 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49개월 연속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그 직장생활 한 20년 정도 하는 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회생활 알게 됐던 형님. 그분은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해 은퇴를 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형수님도 교직에 계셨는데 은퇴를 하셨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주식도 투자하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뭐 그 주식값이 되게 많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폭락. 네. 그 형님이 투자를 했었던 쪽 분야가 한 20년 30년 정도 계속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 계속 하셨는데, 요즘은 거의 반토막 정도 떨어져서 정말 또 힘든 시기를 보낸다. 지금 뭐 경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푸념 섞인 전화를 1시간 동안 되게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형님의 또 장인 어르신께서는 그분도 뭐 교직에 계시고 은퇴하셔가지고 조그만 상가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거기에 받는 임대료로 생활하셨는데, 그 임대료에 대한 뭐 세금도 좀 붙어가는, 뭐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뭐 힘들다는 뭐 넋두리를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직업 상담사 활동을 했었던 게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 이분도 40대거든요. 이 40대고 외국인 여성과 근무를 하셔서 지금 아이들도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취업 알선이라든가 좀 도움을 주었던 인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남 산단에서 이게 그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단순 조립 쪽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요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들이 광주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요즘 일자리가 많이 좀 줄고 사람을 많이 안 뽑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 좀 이렇게 소개시켜 줄 만한 일자리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직업 상담사업은 떠나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또 위로와 또 희망의 좀 메시지, 뭐 응원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저 같은 이게 40대의 또래들 분들의 이런 실직이라든가 이 실업 상태는 좀 나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가장이 40대잖아요. 아이들도 10대 아이들 한참 돈 들어갈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니는 또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갑니까? 진짜 이 꼬박꼬박 월급도 받고 소득이 생긴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아껴 쓰고 이렇게 나을 텐데, 이게 실직을 하게 되면 진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툭 끊기는, 소득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정말로 많이 힘든 시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까지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20, 30대 뭐 지금 40대까지 왔었지만, 뭐 인생의 뭐 성장 곡선처럼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시기,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뭐 동변상련의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게 이 40대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려 49개월 연속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실업률, 특히나 40대, 뭐 통계청이 엊그저께 통계청 고용동향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표들이 다 높게 나타났어요. 다 취업률 좋고, 뭐 30년 만에 최고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뭐 청년부터 60대
뭐 일자리 계속 늘어났는데 이 뼈 아픈 게 바로 3, 40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최악 치솟는 40대 일자리 살펴볼까요? 2019년 지난해 이 40대 실직이 16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취업자 수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9개월 마이너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좀 경직돼 가고 있는 게 맞죠. 이 정규직 위주 또 노동시장이 이렇게 막 이게 좀 그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40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일하면서 경력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경력이 일관성 가지고 자기의 전문 분야를 찾아서 가야지 재취업도 뭐 제대로 된 뭐 경력 커리어가 될 텐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중간한 나이에요. 직장에서 좀 밀려나가고 또 새로운 쪽에 도전을 하자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직업훈련 학교를 가서 뭐 자격증을 따든 또 뭐 기술을 새롭게 배우든. 근데 뭐 저희들 나이대 40대 이상, 뭐 50대, 60대들이 새롭게 과정에서 이렇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설령 진입을 한다 그래도 소득이 굉장히 좀 낮은 쪽 분야에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가장이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좀 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뜻 재취업에서 도전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40대 일자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무려 작년 12월, 한 달 전이네요. 지난달에 이게 얼마인가요? 지금 한 달 전에 9만 1,000명이 줄었답니다. 이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한 달 전에는 좀 특이하게 좀 대칭을 보일 만한 곳이 노인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정부가 추경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래 11월 달 다 끝나는 거였는데 12월 달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추경을 반영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든 거죠. 이게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양질의 일자리면 좋아요. 시간을 좀 오래 하고 뭐 소득 쪽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간다면 그나마 좀 좋을 텐데 아쉽게도 노인 일자리도 대부분 뭐 시간을 쪼개서 뭐 3시간, 뭐 2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짧게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삼촌도 시골 군에서 하는 그런 산불 감시 일자리 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오르면서 이게 좀 조정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노인 일자리는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지만 40대 일자리는 유일하게 감소했다. 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 제조업이 작년에 마이너스 8만 1,000명 정말 뼈아픈 것 같아요. 이쪽 제조업 쪽에서 근무하는 이 3, 40대 분들이 많이 좀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밀려나서 이분들이 실직 상태에 빠지게 됐죠. 대부분 1월달 그러니까 1월달에 그 각 지방에 있는 고용 플러스 복지센터 이런 데 그 실업급여를 주는 센터 가면은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줄는 거는 뭐 도소매도 6만 명이 줄었고 이 건설업도 15,000명이 줄었습니다. 이 건설 경기도 지금 많이 위축이 되고 있죠. 뭐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건설 쪽 전체적으로 뭐 공사하고 뭐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는데다가 공인중개사까지 영향을 오게 되죠. 이 중개사 사무실도 폐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보험, 은행권도 이렇게 마이너스 3만 명입니다. 사실 은행권은 좀 인공지능 또 AI와 관련도 돼 있죠. 뭐 좀 스마트폰 생기면서 금융거래가 대부분 면대면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다 계좌 이체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 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모바일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점포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1층에 있었던 은행 점포들이 지금은 2층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40대 분들의 금융업계 또 은행권에서도 좀 밀려나는 그런 수치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용을 사실 대한민국에서 고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잖아요. 이 자영업도 한 570여만 명 정도 되는 또 사장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직원이 있는 자영업, 저같이 40대에서 자영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장님인데 이 직업이 있는 자영업 수는 11만 4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 직원을 쓰고 있는 고용이 이 자영업 시장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자영업자는 증가했습니다. 한 8만 1,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쓰고 하는 자영업자는 줄었는데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자영업자 늘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서비스 업계의 일자리도 줄었는데 통계는 이 서비스업 늘은 걸로 나와요.
그거는 지금 그 4대 보험, 고용보험 가입이 조금 강화되면서 이 알바, 파트타임까지 이 고용보험 가입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 통계에 잡히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착시 효과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이렇게 40대 실업자, 실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40대가 이제 실직자예요. 이제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요. 노동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직업훈련도 받고 구직급여 이렇게 알아보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나가봤자 이렇게 취업도 힘들고 또 뭐 창업할 여건도 안 되고, 지금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그냥 쉬는 게 돈 안 까먹는 일이고 차라리 좀 쉬자 라고 하신 분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쉬고 있으신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쉬었다,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신다 라고 하신 분들이 22만 한 300명 정도, 22만 명 정도가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신다. 예, 금융위기 시절보다 더 많은 40대 분들이 일을 구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잘 안 되고, 참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지금 40대 가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다둥이 아빠고 돈 나갈 게 많은 것 같아요. 숨만 쉬어도 나갈 비용도 뭐 학원비, 뭐 쌀도 많이 나가요. 이 수가 많으니까 40대. 뭐 집에서 아파트 관리비, 뭐 기타 뭐 학원 뭐 이래 막 정말 이거 합치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가장 많은 시기가 40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도 좀 고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돈을 조금 많이 주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좀 드는 게 저도 좀 느껴집니다. 마땅히 또 취업할 때도 없고 지금처럼 좀 경기가 좀 어렵고 일자리도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있는 자리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40대가 재취업을 하고 새로운 또 돌파구를 좀 마련하기가 지금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울적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직장을 하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자영업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뭐 폐업을 하고 지금 잠시 또 휴직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거의 비슷한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40대를 사실상 좀 방치하다시피 했었어요. 예. 다른 취약계층, 뭐 20대라든가 중장년층 계층의 예산도 더 지원을 하고 일자리 사업들도 다 만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이 대한민국 산업의 또 고용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는 좀 방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대책을 좀 마련했습니다. 40대들을 지원하겠다,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직업훈련도 강화하고 뭐 대출이라든가 뭐 생활 안정자금 같은 것도 지원해서 40대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40대들이 중요한 시기니까. 이 40대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또 위태로운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하지만 하나는 같은 40대 입장에서 이 자영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이렇게 실직자, 한참 일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그냥 쉬고 있다는 거는 정말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재취업 또는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활동하고 소득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월 19일 일요일 생존 창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